네, 오늘 여성의 소자본 코너를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좋아지니까 창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서둘러서 창업을 하고자 전화가 많아요. 네.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준비가 돼서 창업이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한 마음에 바로 창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찬찬히 준비하시고 자본에도 맞게끔 적성에도 맞게끔 또 시의적으로도 유행업종, 유망업종이 있으니까 그것도 맞게끔 해서 좋은 창업이 되셔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창업하지 마시고 찬찬하게 준비하셔서 그게 돈 버는 게니까 그렇게 창업하셔서 성공 창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보통 이제 날이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한 해 하반기 쪽에 창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나 봐요. 네. 더울 때 좀 쉬었다가. 네. 네네. 그래요. 자, 또 한 분의 전문가는요, 나린 창업경영개발원의 김우태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차 타고 오는데 밖으로 열차 밖으로 보이는 게 이제 가을 꽃들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맨드라미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하는데 그 꽃을 보면서 이제 잠시 옛날에 그 창업자 그 성공수기를 읽었던 게 잠시 생각이 났었는데 한때 대전에서 어느 그 여사장님이 꽃집을 창업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장소가 그 변호사회관에가 1층에 5평짜리를 조그맣게 이제 꽃집을 내다 보니까 네. 원래 구성원들이 워낙 보수적인 분들이어서 네. 꽃에 접근하는 방식들이 좀 서툴러서 이제 워낙 안 사신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층 그 구석에다가 네. 그 작품들을 이제 매주 하나씩 전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1년 뒤부터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부터 꽃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워낙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한 번 오셔가지고 꽃을 사갖고 가시는데 너무나 어색해 하셔서 그분을 갖다가 팔짱 껴서 길을 건너까지 모셔야 되는데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그분이 큰 그 건설회사의 회장님이셔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고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수기를 봤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익숙치 않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 어떤 마음 씀씀이가 때로는 고객 감동으로 이어져서 성공 비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 창업자들은 준비도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가을이 돼서 우리 감성을 울리는 이야기 두 분께서 먼저 오프닝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두 분께서 의상을 맞춰오신 것처럼 정말 이 가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네요. 네. 저만 이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개나리빛으로 옷을 이렇게 눈치 없이 입고 왔는데요. 네, 아무튼 이 가을 남자, 가을 여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창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취지부터 얘기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집에서 가까운 매장을 찾아서 네. 주로 이제 주거지 가까운 데서 물건을 많이 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물건들이 파는 게 오픈이 되면서 선택의 폭들이 굉장히 좀 넓어졌죠. 아울러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찾지는 않은 대신에 반면에 이제 그 많은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야 싸게 샀는지 네. 사실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는 소비자들이 그게 일상의 스트레스로 많이 작용한다는 제가 얘기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네네.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보가 나에게 맞는 정보인지 또 제품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도 심지어는 그 걸러야 될 정보들이 많죠. 근데 요즘은 이러한 소비자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제품을 서비스하는 게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됐는데요. 네. 그게 이제 큐레이션 커머스라 그래서 미리 제품을 골라서 그리고 제품에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네.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큐레이션 커머스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야말로 정말 핫한 그런 아이템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들여다보면 뭔지 잘 모릅니다. 아직 너무 생소해서요. 근데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하다는 것만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큐레이션 커머스 어떤 내용이죠? 그 미술관에 보면 큐레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네네. 작품을 선정을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큐레이터인데 네. 상품이 인터넷상에서 구매를 하려다 보면 동일 상품 치면은 몇백 개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르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특성,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런 걸 싫어합니다를 감안을 해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 몇 개만 딱 올려놔주면 저는 간단하게 거기서 선택만 하는데 그 정보가 싸고
그죠? 좋고 품질 좋고 그다음에 나한테 딱 맞는 거라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과 질 좋은 품질, 경쟁적인 제품이 된다 그러면은 직접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전문가가 그거를 맞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절약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화된 상품들을 많이 찾지 않고도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아기 키우는데 기저귀가 어느 게 좋을까 굉장히 고민될 수 있죠. 아기 데리고 사러 가기도 굉장히 힘들죠. 당연히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 클릭 한 번으로 해서 집에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배송을 해준다 그러면 아기 클 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먹거리엔 친환경 농산물도 될 수 있고요. 뭐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제 액세서리를 쫙 진열해 놓으면은 이거 괜찮겠다 해서 바로 살 수 있고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유용한 그런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내 업으로 삼는다면 큐레이션 커머스의 창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큐레이션 커머스는 4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유명했던 미국의 펩닷컴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 큐레이션 커머스 업체는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그리고 패턴 그 자세한 사항을 남들보다 앞에서 간파해서 거기에 대한 제품을 선택해서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과 분야에 대해서 미리 전문점 형태를 띠고 운영하는 이제 형태로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위한 화장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성들을 위한 제품 그리고 유아용품,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나 식품, 디자인 제품, 그리고 심지어는 반려동물까지 다양한 커머스 그 서비스들이 제공을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창업 형태를 이제 둘러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뷰티 제품 전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만은 일정한 금액을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뷰티적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괜찮네요. 두 번째는 유아용품 전문인데 브랜드보다는 산모들이 보통 품질을 따져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모들의 심리에 맞춰서 뭐 순도 100% 출산 선물 세트나 또는 베이비 샤워 선물 세트 등 그러한 어떤 품목들의 판매를 서비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제과점에서는 빵들도 골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빵 장인들이 만들고 전문가가 인정한 빵을 매일 아침에 소비자들의 문 앞까지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게 미리 본인이 고르면 배달까지 해주고 네 번째는 이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인데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인데 결국은 이제 농산물의 가격도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어서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창업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거 하고 있는 제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업으로까지는 아닌데 이 친구가 워낙 감각이 좋으니까 평소에 하루에 2-3시간 정도 항상 웹서핑을 하면서 어디 옷 이쁘고 이런 거 싸고 요즘 유행 아이템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저희가 바쁜 사람들 그냥 가서 바로 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소개해준 데서 이쁜 거 잘 사고 하면 고마워서 다음에 밥도 사고 이게 수수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강팔만 돌면 바로 이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 큐레이션 커머스 창업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큐레이션 커머스의 그 창업 형태를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하고 SNS 그쪽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서브스크립션은 우리 많이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정기 구독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 한꺼번에 내고 그다음에 매월 이렇게 배송을 받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화장품 같은 거를 제가 옆에서 쓰는 우리 후배를 보니까 16,000원, 16,500원 내고 10만 원어치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샘플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런저런 거를 해서 그쪽에서는 무료로 받는 것도 있고 약간의 돈을 내서 받는 건데 그 회사에서는 나한테 16,000원 정도만 결제한 나한테 10만 원어치 정도를 보내주면 나는 어찌하는 거냐면 써보고 이 제품이 괜찮은 게 근데 뭐가 올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SNS 큐레이션 커머스는 보통 보면은 결제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나는 샴푸를
뭐 없는 샴푸를 쓰겠다. 기능성 샴푸 뭐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보내주는 거고 네. 먼저 말씀드린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그쪽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거죠. 그냥 그만큼 양을 많이 그 금액을 넉넉하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정기 구독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연간 600억 원의 지금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업체로 보면 100여 개 업체가 100만 명한테 지금 보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4년 1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56개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하는 곳들은 보면 과일, 간식, 유기농 야채 뭐 이런 데가 한 12군데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다양한 품목으로 하시는 데가 한 9개. 패션하고 리빙 쪽 여자분들도 강하죠. 그쪽이 한 네네. 7개 정도. 임신, 육아, 웨딩 이쪽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요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6개 정도 해서 총 56개가 돌아가는데 어쨌든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시장 규모가 600억 원 된다고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도 성업 중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는 사업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 위험 요소도 있겠죠, 소장님?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고객 취향 분석을 통해서 그 맞춤화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고객들하고. 네. 그래서 큐레이션 커머스는 제품을 선별해서 제시하는 일종의 특정 제품군에 대한 그런 취향 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능한 고도의 뭐 정교한 그런 데이터 분석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에게 독특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눈썰미로 고객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맞춤화가 관건이겠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제품 확보와 선별인데요. 공급자 홍보에 치우쳐서 제공을 하다 보면은 결국 구독자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구독자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전달받지 못하면 구독을 끊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만족도 높은 맞춤화 박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고객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신뢰 구축이 굉장히 요구되는데요. 사실 일종의 마케팅 대행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매출 신장을 돕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역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선택을 돕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구매 구사가 있는 고객한테는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아울러서 소비자 편에서 제품을 선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위험 요소들까지 꼭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창업에 나선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더 짚어볼 텐데요. 자, 우선 창업 비용 어느 정도 들지 좀 짚어주시죠. 그 큐레이션 커머스를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자본은 그닥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주는 데가 있는데 단순하게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을 다 해서 그거를 또 본사 제품 공급해 주는 데다가 또 보고도 돼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트가 복잡하니까 돈으로 치면은 적게 들어가면 1,000만 원, 많이 들어가서 뭐 동영상 집어넣고 뭐 넣고 하다 보면은 2,000만 원이 넘게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형 창업이기 때문에 그닥 큰 매장이 필요가 없고 사무 공간으로 뭐 몇 층수도 상관없고 근데 그 공간도 뭐 그렇게 많이 비용 차지가 안 하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창업 비용으로 보게 되면은 2~3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창업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뭘 갖고 누구를 대상으로 창업을 할 거냐. 큐레이션 업종을 창업을 할 거냐에 있어서 대상층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화장품 하시는 그 큐레이션 서버를 하시는 그분 입장에서는 회원이 한 달에 1,000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 시작할 때 10만 명이었는데 13년에 50만 명 이렇게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가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템을 뭐를 찾을 거냐만 잘 정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32만 명에 1년에 아까 얼마라 그랬죠? 최소 16,000원 정도라고 네. 치고요. 그 예. 정도만 받아도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많이 버네요. 거죠. 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사이트 구축 비용 정도만 생각하면 굉장히 소자본을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익성이 또 관건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를 마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업체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구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박스에 넣을 물품을 공급자에서 제공을 받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무료로 해서 마케팅 대행이라는 명목하에서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무료로 받거나 혹은 저가로 받아올 때도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제 공급자한테 거기에 대한 소비자의 피드백 데이터를 제공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네. 기본으로 해서 무료로 받아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체적으로 피드백제를 만들어서 그걸 유료화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 수익원은 이제 구독자와 공급자 사이를 중개해주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실제 이제 그 큐레이션이라는 특별한 플러스 알파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단순 역할만 했던 쇼핑몰 개념에서 이제는 수익을 더 향상시키는 큐레이션 역할하면서 이제 그런 증가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거래를 유지를 시키면서 수익을 더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기 구독 방식은 주로 이제 서비스 자체가 남성이나 여성, 아기 등 이제 소비층을 겨냥한 상품을 패키지로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구매는 매달 일정 가격의 서비스 구매 금액을 받게 되는데 네. 상품에 대한 발송들은 매월이나 정해진 날짜에 구성 상품을 이제 발송을 시키겠죠. 그러면 수익 구조는 이제 그 브랜드에 따라 서비스에 따라서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12개월의 구독료를 받아서 이제 매개체 역할은 그런 형태로 수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급자와 구독자 사이에서 수수료 발생에 따른 그런 수익이 생긴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실패 없는 창업을 위해서 가져가야 될 전략, 굉장히 잘 챙기셔야 되겠죠? 전략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그 차별화된 아이템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면서 소비자 취향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부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상품의 실속 파악도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취향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품질도 높은 거를 찾게 되고 가격 자체가 저렴해야 되고 네. 그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가 굉장히 돈독하게 쌓여지겠죠.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게끔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특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찾는 고객들도 특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층이 매니아층이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마케팅 자체를 전개할 때 비용 자체가 좀 적게 들면서도 수익률이 높아지고 구매율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를 이렇게 아까 아기 기저귀도 얘기 드렸고 여자 화장품도 얘기 드렸고 그러는데 집안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샴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경우도 부피가 엄청 큰데 네네.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걸 싸게 좋은 거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정기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돼서 본사한테 제안도 하고 그런 물품을 개발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요, 기저귀를 주문하는데 거기서 아예 정기 구매로 하겠습니까? 그런 클릭을 하는 그 란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기적으로 구매 받으면 정기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20% 할인이 할인도 또 되고. 들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이걸 또 안 고르겠어요. 네. 그래서 구매를 이렇게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물가 변동 이런 거에 따라서 매달 금액이 또 바뀔 수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취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소비의 형태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착안된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큐레이션 커머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김은태 소장님께서도 알짜배기 창업 전략 좀 전해주셔야죠. 조금에 이제 그 기저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사실 공산품의 경우는 가격 따라 비교가 많이 변동이 없으니까 네. 거의 일정한 경우인데 네.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산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가격 적용을 변화 또 하고요. 많이 없나요? 예, 취소했나봐요. 네. 근데 왠지 다음 달 되면 또 가격이 변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좀 약간 불안하잖아요. 네네. 첫째는 거기서 시키는 것은 이제 쇼핑에 그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키는 동기가 되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성공 요인 자체가 구독자가 시간과 돈을 이제 허비하지 않고
않고 최신 트렌드나 또는 제품 정보에 따라서 네. 매체를 뒤지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결국은 내가 오프라인 매장도 가지도 않고 또 그걸 찾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2배의 시간 전략 때문에 성공 요인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그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템별로 관리의 대상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패션, 액세서리, IT, 음식물까지도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의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뷰티에서부터 식품 애견까지 현재 다양한 업체들이 현재 그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나만의 선물이죠. 정기 구독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잊고 있다가 네. 정기적으로 오게 되면은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잊고 있는데 그게 박스로 오게 되면은 네. 뭐가 들었나 궁금증도 있고 네. 마치 선물을 받는 그런 맞아. 어떤 선물 그건 효과를 재밌을 것 많이 같아요. 받는다 네네. 그래요. 실제 구독자들이.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전에는 여성의 중심이 됐었는데 이제는 남성 소비에도 굉장히 오.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남자들이 이제 쇼핑을 일종의 취미 생활로 여기는 것도 굉장히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달리 취향과 스타일들이 굉장히 좀 두드러졌죠. 본인의 네네. 인식 자체가. 그래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탁깃한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왠지 여러 군데 이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전망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 전망 굉장히 밝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네.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내 시장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입니다. 아. 이 얘기에 대해서 소셜 커머스는 많이들 쓰고 많이 활용하고 네. 그랬는데 이쪽으로 해서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사이트는 아직까지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 시장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어느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내면 팔고 그 만든 거에 대해서 돈이 회수가 돼서 이득금이 남아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수요하고 공급에서 밸런스가 딱 맞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좋은 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어디 그런 거 파나 어디 추천해주는 사이트가 어딘가 이거 찾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고민 안 하고 믿고 사게 되니까 한번 네. 걸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려 그 많은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가 앞으로 더 선호할 것 같다는 느낌은 당연히 들고 소비자보건에서 그 통계 자료 조사한 걸 보니까 분량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 분량으로 해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농산물 이런 것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재구매를 하겠다는 확률이 65.7%. 쓴 사람의. 네네. 그러니까 한 번 거래를 하기 시작한 사람은 특별히 변심하지 않는 나는 꾸준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도 안정적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경 안 쓰고 네. 꾸준하게 내 집에 딱딱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그건 떨어지지 않고 치약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떨어지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맞아요. 사러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런 거 몇 가지 주문해서 쓰니까 아주 활용도가 좋아서 아 이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정말 시장이 커질 거다. 마케팅에 대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더 진화하겠죠. 여기 지금까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치약 자주 떨어지셨나 봐요. 네. 알고 보면 참 허당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다소 생소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두 분께서 예찬하지 마다하는 큐레이션 커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두 분간이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